QQQ가 흔들릴 때 QLD TQQQ 투자자는 오늘 같은 장에서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조금 빠진 날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약했고 빅테크가 약했고 오히려 방어주가 강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지금 공격보다 방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보다 잃기 싫은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날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은 반등하겠지, QQQ가 밀렸으니까 QLD 들어가면 되겠지, TQQQ는 더 많이 빠졌으니까 더 크게 먹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계좌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싸게 사는 날이 아니라 싸게 보이는 함정을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CPI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은 뜨거웠습니다.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4.2% 상승,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상과 거의 맞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높은 숫자 자체보다 예상 밖의 숫자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높았지만 예상 안에 있었습니다.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였습니다. 특히 5월간 0.2%는 시장 예상 0.3%를 살짝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표는 겉으로는 뜨거웠지만 속을 보면 완전히 무너진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을 헷갈리게 만든 핵심입니다. 이번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3.9% 뛰었고 12개월 기준으로는 23.5% 상승했습니다. 반면 식품은 0.2%, 주거비는 0.3%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상품 가격이 0.1%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 달 동안 보합이거나 0.1% 상승하던 코어 상품이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즉, 물가가 전방위로 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특정 부분에서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장 초반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상승만 멈춰준다면 코어 물가는 아직 버틸 수 있겠구나. QQQ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QLD TQQQ도 급락 이후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로 CPI 발표 직후에는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증시 선물도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CPI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에너지 급등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입니다. 만약 유가가 잠깐 튀고 끝난다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고 원유 가격이 더 뛰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시장을 편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어제도 강하게 때렸고 오늘도 다시 강하게 때릴 것이다. 이런 발언은 시장 입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우는 말입니다. QQQ는 성장주 중심이고 성장주는 금리와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QLD는 그 움직임을 2배로 받고 TQQQ는 3배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QQ가 몇 퍼센트 빠졌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무서워한 건 CPI 다음에 올 PPI, 그리고 PPI 다음에 올 수 있는 CPI 재상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연준의 태도였습니다. 내일 PPI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CPI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CPI에서는 아직 코어 상품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체로 유가 쇼크가 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PPI는 다릅니다. 생산자 물가는 원재료 가격, 운송비, 창고비, 에너지 비용을 먼저 반영합니다. 만약 내일 P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 CPI에 덜 반영됐을 뿐이지 앞으로 기업 비용을 통해 소비자 물가로 넘어오겠구나. 그러면 코어 CPI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커지면 QQQ는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QLD TQQQ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PPI는 쇼크였습니다. 헤드라인이 6%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은 높은 숫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4%까지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5월간으로는 지난번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이 기대를 깨고 더 높게 나온다면 증시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락의 이유가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빠졌다고 바로 기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CPI는 지나갔지만 PPI가 남아있고 에너지 리스크가 남아있고 연준 이벤트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QQQ, QLD, TQQQ 투자자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추격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빠진다고 던지지 말고 시장이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QQ가 다시 강하게 회복하려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금리 안정, 에너지 안정, PPI 안도, 연준 발언 완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반도체와 빅테크가 약하고 방어주가 강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아직 리스크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QQQ 안에서도 주도주가 흔들리고 반도체와 AI 빅테크가 쉬어가면 QLD TQQQ는 체감상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TQQQ는 상승장에서는 계좌를 빠르게 밀어올리지만 리스크 구간에서는 사람의 판단력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날 실력의 차이가 나옵니다. 고수는 빨간불에서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수는 빨간불이 꺼졌을 때도 원칙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QQQ가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QLD가 밀릴 때 포지션 크기를 점검하는 사람, TQQQ가 크게 빠질 때 계좌보다 리스크를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높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AI와 반도체의 이 성장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높은 금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바클레이스의 글로벌 주식 총괄 알렉스 알트만은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작년 시장이 흔들릴 때도 상승론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술적으로 조금 신중하게 보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QQQ 장기 상승장을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들떠 있었다는 겁니다. 월가도 개인 투자자도 AI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심리도 너무 앞으로만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은 모두가 당연히 오른다고 믿을 때 한번 쉬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이 말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방향이 맞아도 과열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계좌가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조정 구간에서 준비된 현금과 원칙을 갖고 들어가면 같은 상승장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흥분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바클레이스는 S&P 500의 전체 조정폭을 약 6%에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하락으로 그 조정의 절반 정도는 진행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반을 지났다는 말과 바닥이 나왔다는 말은 다릅니다.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 바닥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강해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투자자들의 과열 심리가 식어야 합니다. 둘째, 대형 IPO 물량이 시장에서 잘 소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준이 시장을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성명서와 연준 의장의 발언을 굉장히 민감하게 볼 겁니다. 만약 연준이 에너지발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고 코어 물가 안정 흐름을 강조한다면 QQQ에는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강해지면 QQQ는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QLD TQQQ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AI 스토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AI와 미국을 한 몸처럼 묶고 있습니다. AI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취득하고 나중에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AI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이 흐름이 하루아침에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QQQ를 완전히 버릴 이유도 없고 QLD TQQQ 전략의 큰 방향을 폐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장기 방향이 맞다고 해서 단기 가격이 안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국가 전략이라고 해서 오늘 산 TQQQ가 내일 바로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성장 산업일수록 기대가 먼저 가격에 반영되고 기대가 너무 앞서면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QQQ는 장기적으로 강할 수 있지만 QLD TQQQ는 단기 변동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은 딱 그런 구간입니다. 장기 스토리는 살아있습니다. AI는 죽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사이클도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빅테크 이익도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단기 심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 에너지 물가, PPI, 지정학 리스크, 연준 이벤트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을 버릴 때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때입니다. QQQ 투자자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QLD 투자자는 분할로 봐야 합니다. TQQQ 투자자는 더 작게, 더 냉정하게, 더 기준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손실을 빨리 회복하려고 더 강한 상품으로 더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QQQ에서 흔들렸다고 QLD로 복구하려 하고 QLD에서 흔들렸다고 TQQQ로 한 번에 되찾으려 하면 시장이 리스크 오프일 때 계좌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복은 공격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살아남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계좌가 흔들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QQQ의 장기 방향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 반등만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QLD의 변동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TQQQ를 전략으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손실 복구용으로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야 합니다. 시장은 매일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매일 우리를 시험하려고 열립니다. 좋은 날에는 탐욕을 시험하고 나쁜 날에는 공포를 시험합니다. QQQ가 오를 때는 더 사고 싶은 마음을 시험하고 QLD가 빠질 때는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시험하고 TQQQ가 급락할 때는 내가 정말 원칙이 있는 사람인지 시험합니다. 내일 PPI가 예상보다 낮거나 예상에 부합하고 금리가 내려가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반도체와 빅테크가 다시 살아난다면 QQQ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QLD도 따라 올라오고 TQQQ는 강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PPI가 예상보다 높고 금리가 다시 튀고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방어주만 계속 강하다면 시장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략은 간단합니다.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움직이십시오. QQQ가 반등한다고 바로 따라가지 말고 반등의 질을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빅테크가 같이 올라오는지, 국채금리가 안정되는지, 방어주 쏠림이 완화되는지 봐야 합니다. QLD는 분할로 대응하고 TQQQ는 절대 감정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루 반등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5년 뒤 계좌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QQQ를 통해 시장의 큰 흐름을 타고 QLD를 통해 속도를 높이고 TQQQ를 통해 기회를 활용하되 그 모든 것을 원칙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도 약했고 빅테크도 약했고 방어주가 강했습니다. CPI는 높았고 에너지는 뜨거웠고 PPI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상품은 내려갔고 코어 CPI는 예상보다 살짝 낮았고 AI라는 장기 흐름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도망갈 때도 아니고 무조건 달려들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다시 균형을 찾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QQQ는 기준입니다. QLD는 속도입니다. TQQQ는 칼입니다. 기준 없이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나고 원칙 없이 칼을 잡으면 다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고 속도를 조절할 줄 알고 칼을 필요한 순간에만 쓸 줄 알면 시장의 조정은 우리에게 다음 계단이 됩니다. 부자는 편한 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런 날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겁먹고 흔들릴 때 자기 원칙을 다시 꺼내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내일 PPI를 확인하십시오.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에너지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QQQ의 회복력을 확인하십시오. QLD는 무리하지 말고 TQQQ는 절대 감정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목적은 계좌를 한 번에 불리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